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의료청약자 임명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영어 청취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카메라를 좀 켰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영어 청취에 관한 부분은 아마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 평소에 발음을 이렇게 익숙하게 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는 사실은 잘 안 들리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곳 현지의 통역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만나는 분들이 한 90% 이상이 의사분들이나 뭐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서 이제 어떤 회의 같은 걸 할 때 만나는 의사분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출신 배경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도 하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하고 양국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캐나다나 미국이나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 중에서 의사가 돼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다 이곳 외국에서 다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자라서, 저는 한국어 교육을 따로 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딸과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가 능숙한데, 막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제가 좀 어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잠깐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만은, 어떤 걸 제가 이제 평소에 느끼게 되냐면, 나라별로 이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렇게 말을 할 때 발음이 전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 홍콩에서 오신 분들, 인도에서 오신 분들, 전부 어떤 하나의 특정 단어를 발음하는 그런 발음이 다 틀리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에 어떤 맛이 난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으네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사실은 이제 구강이라든지 혀,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이제 한번 레링스라고, 보이스 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근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육과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언어를 수년간 하면서 해당 국가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근육으로 발달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이제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이제 골프를 배우려고 할 때 상당히 힘이 든대요. 왜 그러냐면은, 야구의 어떤 스윙하는 것과 골프를 할 때 스윙하는 자세에서 사용되는 특정 근육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야구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골프 스윙할 때 자꾸 습관이 야구처럼 나오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잘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힘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도 이제 우리 한글을 많이 발음하는 경우에는 한글의 어떤 발음과 미국의 발음이 좀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스미스라고 할 때 우리는 스미스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빗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비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제 영어 학원이 많이 생기고 했으니까 데이빗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다 약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근육은 많이 쓰는 언어 쪽으로 특화가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 영어를 잘하려면 혀에 바다를 발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바다를 바른다고 잘 나오는 건 사실 아니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자면, 근육을 풀어주고 그 나라에 맞게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영어 청취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는 항상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듣기가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늘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연히 어떤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영어 발음을 못 내면 너는 그 발음을 들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아차 이거구나.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발음을 내가 못한다면
그 발음을 알아듣더라도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발음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 이제 그것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활용했던 방법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쉐도잉입니다. 쉐도잉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건데 단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쉐도잉은 사실은 두 가지 쉐도잉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영혼 없이 무조건 흉내만 내는 쉐도잉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쉐도잉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야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이제 영혼 없는 쉐도잉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그 단어를 유사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흉내내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엔가 저의 입 안에 있는 구강의 근육과 그 다음에 제 larynx의 어떤 움직임이랄까 또는 어떤 혓바닥, 혀의 근육이 그 발음에 특화될 수 있도록 이제 적응이 돼 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라디오 같은 걸 틀어놓고 계속 청취를 하면서 이제 차 운전하면서 계속 미친 듯이 따라하는 거예요. 크게 가급적 크게 합니다. 크게 해야 되고 입도 많이 벌리셔야 돼요. 많이 움직이실수록 근육이 이제 풀어지면서 그쪽 발음을 낼 수 있는 근육으로 어느 정도 유사하게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의식을 갖고 있던 목적 의식을 가지고 했던 쉐도잉은 어떤 영상을 보면서 차량을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이제 제 방에서 또는 제 사무실에서 어떤 비디오 클립을 틀어놓고 그 사람의 입 모양을 보면서 정확하게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흉내를 내면서 따라했던 것들이에요. 물론 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입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보면서 이제 따라하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쉐도잉 방법을 저는 이렇게 저에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듣고 싶어도 못 들었던 그런 어떤 영화의 어떤 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잘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사라진 거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지금 이제 저희 청취 능력은, 제가 이제 테스트를 많이 봤어요. IELTS도 시험 최근에 봤었는데, 지금 청취는 오히려 여기 현지에 사시는 네이티브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쪽에서 이민 오신 분들도 이제 IELTS를 시험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취,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청취만 말씀드렸을 때 봤을 때는 저는 청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 높게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제가 이제 쉐도잉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따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혼 없는 쉐도잉입니다. 그것은 이제 무조건 따라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통역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수술이 들어가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퇴원하기 위해서 어떤 discharge에 대한 어떤 plan, instruction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이분들이 먹어야 되는 약 그리고 먹지 않아야 되는 약 그 다음에 어떤 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약의 이름과 용법, 용량, 언제까지 드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요. 물론 이제 의료 통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대를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학을 전공한 분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약대를 나오지 않고 동시통역과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통역과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전공을 다른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의료 통역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특정한 약품의 이름을 말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 의료통역 계통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약들은 알죠.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메프라졸 또는 아토바스타틴 또는 플로맥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분들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약은 끊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신지 확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통역사들이 그 약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에는 이때 우리의 그 평소에 했던 쉐도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바스타틴이라고 했을 때 잘 모르실 때는 비슷하게 음가를 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아토바스타틴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아토바스타틴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그것을 아토바스타틴이라고 발음하는 것으로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 이름이라든지 어떤 뭐 주사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모르더라도 이제 이런 어떤 평소에 이런 어떤 쉐도잉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충분히 따라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의료 용어는 뭐 물론 쉐도잉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아셔야 되는 거죠. 아셔야 되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되고, 만약에 어떤 의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뉴로알지아를 몰랐어요. 그럴 때는 뉴로알지아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환자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의사분에게 Can you clarify what's the neuralgia? 라고 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관절염에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 있잖아요. 그러면은 류마타이티스 아스라이티스, 그 다음에 뭐 디제너레이티브 아스라이티스 이렇게 들어갈 때도 만약에 하나를 모른다면 통역사의 자질은 모른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미안하지만은 다시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라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나 환자분 가족들이 또 영어를 또 잘하세요. 사실은 잘하시는데 단지 이제 의료 용어를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통역을 요청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을 실제 하다 보면은 여기서 제한한 뭐 2세, 1.5세들은 오히려 영어가 저 같은 통역사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의료 용어와 한국어를 이제 균형 있게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통역사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만을 말한다면 아마 저는 이 의료 통역사 시장에서 살아남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통역사로서 어떤 그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여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영어와 준하는 수준으로 해서 균등한 어떤 그 균형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어를 하는 너무너무 잘하는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의료 통역사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합니다만은 한국어로 된 어떤 그 의학 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의학 논문이라든지 어떤 법률 논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영한 또는 한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최대한 많이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스스로 이제 자기 개발을 또 많이 하죠. 많이 하고 평소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계셔야지만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딱 들어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업무를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의료 통역사, 다른 통역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시기 전에 항상 스터디를 좀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의료 통역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갈 때까지 또는 전화가 들어왔을 때까지 어떠한 병증으로 또는 어떠한 일로 그 자리에 가는지를 모르고 들어가서 직접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통역사들은 일정한 수준까지는 이제 그 의료의 어떤 그 용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의료 통역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그런 어떤 통역사로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도 어떤 그 의료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갖추고 계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스닝을 계속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이, 첫 번째는 그 쉐도잉인데, 이제 영혼 없는 쉐도잉, 그냥 무작정 따라했던 거 대신에 이제 이거는 쉐도잉은 꼭 혼자 계실 때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사시면은 미친 사람처럼 막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차 운전하고 어디 가실 때 라디오를 틀든지 어떤 CD를 뭐 아무거나 영어로 된 걸 틀으세요. 트시고 나서 무조건 따라 하시되 아주 큰 소리로 입도 많이 벌리시고 많이 뭐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그러면은 근육이 이제 풀어지면서 그 발음에 맞는 그런 근육으로 이제 유사하게 형성이 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혀가 굳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저도 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괜찮으세요. 무조건 따라하시고 크게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비슷하게 흉내 내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결국에는 영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내실 수가 있게 되실 거고, 또 그 발음이 뜻은 몰라도 그 특정한 언어가 이제 들리게 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점쯤 되실 때에는 이미 그만큼 또 신경을 써서 영어를 공부하셨을 거기 때문에 어떤 보캐블러리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실력도 상당한 수준만큼 올라가셨을 거고, 그만큼 또 이해력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을 해서 이제 attentive, 집중해서 이제 그 쉐도잉을 하시는 방법인데, 집중해 쉐도잉 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그 화면에 나오는 입술, 입 모양 등을 보고 거기에 맞춰 따라 하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차량을 운전하시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distract, 방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댁에서 혼자 계실 때 자기의 사무실 또는 자기의 방 안에서 영상을 띄워 놓으시고, 거기에 나온 클로즈업 된 그런 어떤 그 대화자들의 입 모양, 또는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교육방송 같은 데 나오는 그 화자 또는 뉴스 앵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클로즈업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그걸 보면서 이제 따라 하시는 거죠. 피치도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발음을 할 때 혀의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얼굴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근육의 어떤 모양 같은 거, 강도 뭐 이런 경우도 우리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쉐도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영어의 그 청취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1등 공신이 아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그 영어 청취에 대한 고민이 심하시다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쉐도잉을 한번 해보시는 거, 그런 걸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만약에 청취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한다면 통역의 가장 큰 역할인 의사의 전달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는 잘못된 의사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청취를 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어떤 그 의료 통역사로서 또는 다른 통역사로도 일을 하시길 원한다면 청취력이 아주 좋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취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오늘부터 한번 제가 했던 방법대로 쉐도잉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